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려서 다시 특검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광고 배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좌파들이 이러저러하게 하여튼 여러 가지 방해 활동을 하고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려면 뭔가 좀 믿는 구석이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비빌 언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EX랭커가 여러분들 정기 구독, 자동이체 정기 구독을 많이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스태프들이 확인해 보니까 어제 자동이체를 통해서 정기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이 모두 291분. 대단한 숫자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께 따로따로 저희들이 감사 인사는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저런 자리에서 와우 투사 오신 줄 조국을 끝까지 임명 안 돼요 그러셨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느낌은 좀 듭니다. 이 뉴스원이라는 통신사가 만든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 강행하려고 한다. 그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데 제목이 이래요. 검찰발 스모킹 건이 변수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낙마시키지 않겠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물러나지 않겠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검찰에서 뭐라도 불법적인 것이 드러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 낙마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가지 점에서 어이없습니다. 첫째, 그러면 검찰 수사권을 지금 누가 쥐고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 그 위에는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 이런 그 들끓는 여론도 외면하고 임명 강행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지휘하는 이 정부에서 이제 검찰에서만 다른 아무 얘기가 안 나오면 임명 강행하겠다는 건데, 이 상황에서 검찰이 이거 조국이 불법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윤석열 검찰이 조국의 불법 비위 사실을 하나 밝혀냈다고 칩시다. 그럼 감옥까지 무슨 장관이에요. 그때는 이미 장관 임명 여부는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을 확인하면 감옥을 보내야지 무슨 장관 임명입니까? 그러니까 검찰발 무슨 변수가 남았다고 하는 얘기는 이 모든 결정권을, 선택권을 문 대통령한테 주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우선 조국이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는 특검까지 가야 되고, 특검도 이게 미진하다고 생각될 때는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려서 다시 특검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법성 여부와 별도로 법이라고 하는 건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거 저 법학자들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법대생들이 1학년 때 배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은 어기지 않았다. 이것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장관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사실관계,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제기만으로도 조국은 100번, 1000번 사퇴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라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법만 어기지 않았다면, 검찰에서 불법 사실만 확인되지 않으면 이제는 장관 임명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원래 그래서 청문회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일단 청문 절차 거쳐놓고 나면 법 어긴 거 없지 않냐, 다소 좀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후보자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지 않냐, 이제 그만하자, 이러고 임명하겠다는 게 원래 민주당의 전략이었어요.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검찰 압수수색이라는 변수가 끼어들긴 했지만, 그러나 그 큰 시나리오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촛불 들고 나온 젊은 대학생들, 수많은 여론조사에 응답해서 조국 법무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응답한 국민들, 또 이 조국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문제 제기해왔던 언론들의 이 목소리는 깡그리 무시당하는 겁니다. 이래놓고도 문재인 좌파 정권이 소통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자들은 망둥 수준이 아닙니다. 단말맞적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제 한국당 부산 집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오늘 하직공원 앞 집회는 더 큰 규모로, 더 뜨겁게 집회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집회 나갈 생각으로 복장을 전투 모드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부산 집회에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울산 지역의 신동욱 리포터, 울산 지역의 유인환 리포터, 그리고 경주의 손영섭 리포터, 그리고 진주의 이강수 리포터, 그리고 고성구TV 팬클럽 회장 임희정 회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산 집회 참석하셨고 동영상 촬영해서 보내셨습니다. 이 팬클럽 회원들이 집회 끝나고 나서 따로 뒤풀이하는 이 장면까지 저희들한테 영상으로 전해주셔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보내주신 여러 리포터들이 보내주신 동영상을 편집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국이 사퇴해야 됩니까? 임명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제 그들의 실체를 알았으면 이 나라가 다시 뛰게 해야 합니다. 외교, 안보, 경제 모든 지금 핫한 지경입니다. 이때 국민들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일어서서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파탄 비판하고 나가 주시겠습니까? 네, 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의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어제 부산에서 한 2만여 명의 이 부산 시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규탄과 조국 사퇴가 그 핵심 슬로건, 오늘 12시 반에 광화문 바로 옆이죠. 사직공원 앞에서 청와대 쪽으로 집회를 하고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기로 돼 있는데, 사직공원 앞 집회에도 여러분들 더 많이, 더 뜨겁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모인 이 2만 명,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모인 1,100명. 이 고려대학교가 2차 촛불 집회를 개최했는데 총학생회가 주최를 해서 1차 집회 때 대개 한 700~800명 정도의 집회 참여자가 있었던 데 비해서 상당히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까지 나왔던, 다소는 좀 어수선했던 그런 집회였는데, 그러나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전국에 큰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계속 촛불을 들고 있고, 촛불을 들 예정으로 또 있고, 그리고 부산대도 촛불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조국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런데 그 강행되는 장면을 쳐다보고 지금까지 사퇴를 요구하면서 촛불을 들었던 대학생들이 뭐 이제 임명됐으니까 뭐 할 수 없다, 이제 다시 공부나 하자, 이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나라의 미래를 기대할 그런 대학생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고려대학교도 서울대학교도 또 다른 대학교도 이쯤에서 그만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워낙 유동적인 변수들이 많고, 검찰이 조국 살리기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여러 군데서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루 이틀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